각하께서 아직도 김정은 효과에 기대를 걸고 계신 것 같아. 몹시 안타깝습니다.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G20 회의에 가서 제발 우리 한국 경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제발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뜻을 전해야 김정은한테 내가 체면을 세워서 서울을 답방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매불망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뭐 한라산 답방이든 목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일 큰 이유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급하게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 되죠. 이때까지 김정은 효과로 나름 재미를 봤습니다. 마치 주가처럼 주가 떨어질 때에 미국의 금리가 작동을 해준다든지 중국의 특별 변수가 일어난다든지 다시 반등하는 재미를 봐왔습니다. 김정은 주가로. 이제 더 이상 안 먹혀요. 본인도 걱정하는 것처럼 한국에 와도 서울에 와도 반겨줄 사람 그 얼빠진 무슨 백두칭송면에 그런 인간들이나 나가가지고 반겨주겠죠. 얼마나 급쟁이고 비겁합니까? 정말 칭송한다면 평양을 가야죠. 거긴 안 가고 여기 남아가지고 한국에 남아서 칭송한다고 떠들어 제끼고 있어요. 대통령님 옆에서 물론 대통령 생각도 그렇겠지만 대통령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 분들도 제가 보니까 몹시 안타깝네요. 포커스를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1년 반 해보니까 안 보입니까? 김정은 붙들어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거 안 보여요? 가까워질수록 미국과의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저는 진짜 G20 회의에 가서 G20 회의에서 지금 김정은 답방 문제나 미국 정상회담 얘기 제발 좀 안 꺼냈으면 좋겠어요. 끄집어낼수록 트럼프 대통령한테 더 우리가 참 하잘것없는 존재로 자꾸 떨어집니다. 오늘 아침 여론조사를 한번 보십시다. 문 대통령 지지율 취업 전망 지수가 먼저 안다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에 이 여론조사 한 것을 지지율 조사한 것을 분석해서 내놓았습니다. 지금 국민 10사람 중에 4사람은 일자리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늙어서 어떻게 살까? 노후 대책에 있느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까? 내 건강은 어떨까? 다 뒷전 문제라는 겁니다. 당장 오늘 먹고 살 일자리가 있을까? 내 자식이 일자리가 생길까? 그런 가운데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주부청들에 대해서 이 문 대통령이 감각이 있다면은 이 주부청이 이탈하는 것을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다른 계층하고 달라요. 주부청이라는 이 독특한 유권자층의 이율 배반성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주부청이 10개월 만에 1월에 비해서 11개월이네요. 11월 4주에 보면은 지지율이 26% 하락했다는 겁니다. 자영업자
사실은 뭐 생활 전선에서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가장 민감해야 될 뭐 최저임금이나 최저노동시간이나 이런 거 전부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 관련이 되는데도 자영업자의 지지율 하락은 가정주부들의 지지율보다 문 대통령에 대한 가정주부들의 지지율보다 죄송합니다. 9%가 더 높아요. 17%밖에 안 떨어졌다는 겁니다. 떨어진 이 퍼센티지가 주부 지지층보다는 덜 떨어졌다는 겁니다. 9%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주부 지지층의, 주부층의 이율 배반성은 뭐냐? 왜 주부층은 문 대통령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했을까? 주부층의 이율 배반성은 유권자 중에서 가장 감성적이면서도 가장 생활 밀착형이 주부층입니다. 감성적이라는 건 뭐냐? 그전 정권의 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 같은 여잔데 자기는 뭐 구름 위에 선녀 같고 우리하고는 소통도 안 되고 아이고 뭐 공주고 왕비고 그에 반해서 옆집 아저씨처럼 푸근하고 누구에게나 말을 걸 수 있는 편안함, 소통이 가능한 데서 오는 친밀감. 너무 괜찮아. 저런 아저씨라면, 저런 옆집의 아저씨라면, 저런 분이라면 우리 얘기도 들어줄 수 있고 일단 편안하잖아. 일단 믿을만 하잖아. 일단 마음이 좋아 보이잖아. 그 효과가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아니라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개인의 속에서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저도 정치를 해본 사람으로 여성보다 남성들이 좀 더 꼼꼼하게 있습니다. 훨씬 더 정치 성향성이 높으니까. 그 여성들의 정치 성향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게 뭐 지적 수준 이런 거하고 상대적으로 관계도 있겠지만 그거와 바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감성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율 배반적인 생활 밀착형이에요. 주부들이 가장 빨리 느끼는 건 이게 장바구니 물가를 했는데 장바구니 물가뿐 아닙니다. 집값 올라가는 거 아버지는 신경 안 쓰나? 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을 보세요. 10가정 중에 이 통계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상식 차원에서 제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10가정 중에 6 내지 7가정은 주부가 집을 이사를 가거나 집을 고르는데 우선권을 갖거나 관심을 더 갖습니다. 부동산 투자에도 그래요. 이게 투자 회사를 차려가지고 큰 기업을 하는 건 몰라도 개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여성들이 훨씬 더 커요. 이 주택정책, 이 정부 들어 8번을 바꾸었어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물론 그 틈새에서 덕을 본 가정도 있겠지만 중산층 혹은 저소득층 주부들이 볼 때는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든 다 그래 느끼겠지만 특히 더 예민하게 느낀다. 또 유치원 문제. 지금 학을 띄고 있죠. 자녀를 키우니까 유치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또 교육 문제. 정교조가 지배하는 이 나라의 교육에 정교조 부모를 가진 집의 자식들은 예외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대한민국 주부가 전부 정교조는 아닙니다. 혹은 정교조원이거나 정교조를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교육이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애들을 입학시킨데 대학을 보냈는데 얼마나 발을 동동 구리고 이거 전부 주부들의 일이에요. 뭐 하나 뜻대로 그들이 기대한 대로 돼가는 게 없어.
이건 당연히 지지율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생활 밀착적이에요. 장바구니 물가는 당연합니다. 왜 우리 슈퍼에서 1+1이 인기 있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게 소비를 더 장려하는 참 묘한 사기성이 있는 겁니다. 일종의 영업술이죠. 근데도 가장 하나 덤으로 더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는 게 주부청들이에요. 장바구니 물가에서 가장 민감한 게 주부청일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지금 71%가 원래 초에 지지했다는데 지금 45% 늘어졌으면은 저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 48%랍니다. 악담하는 거 아니에요. 이 추세대로 가면은 내년 전반기에 30대 중반 정도로 30대 중반 퍼센티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이나 뭐 다른 보수층의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층의 사고를 가진 정치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어가 아니라 저는 주부청만 지금 얘기해요. 주부청은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성보다 덜 정치적이고 더 감성적이고 더 생활 밀착적입니다. 덜 논리적이고. 그 여성의 특성이에요. 그 특정 여성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자니까 똑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왜 내년 전반기가 들어가면은 30% 중반 되냐 하면 내년에 지금 기다리는 게 뭡니까? 종합소득세, 재산세. 장바구니 물가에 콩나물 1,000원어치를 300g에 가져오던 것이 200g만 돼도 주부들은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득세, 재산세, 가정 살림을 사는 사람이 전부 주부들이니까. 종합소득세? 오늘 여기 보니까 얼마 올라요? 뭐 12억짜리 집이 127억, 보유세가 124만원에서 공시가를 시세 수준으로 올리면 318만원 됩니다.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사람이 우리 주부들이에요. 이것을 장바구니 물가라고 뭐 범위를 정해도 되고 그 이상이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장바구니 물가보다는 또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재산세 통지서가 날라오고 보유세 통지서가 날라오고 종소세 통지서가 날라오고 뭐 종합소득세 그러면 나는 종합소득세 해당 안 된다라는 분도 있을지 몰라도 보유세 다 날라오죠. 재산세 다 날라오죠. 월급 쪼개가지고 혹은 들어오는 수입 쪼개가 살림 사는 주부들은 지금 당장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노인들한테 기초연금 지금 20만원에서 30만원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내포켓에서 나온 세금이라는 걸 이제 주부들도 아는 거예요. 이 주부들의 지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 혹은 남성인, 남성 혹은 사회 지배층 기업인들의 지지와는 다릅니다. 제가 대전제로 얘기했잖아요. 감성적이다. 와르르 무너져요. 투표를 할 때도 보면 여성들은 누구 찍자 모입니다. 찍어줘야 돼 쪽으로 모입니다. 여기 플러스 우리 영부인님이 뭐 민주당 쪽에서 영부인에 대해서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영부인께서 주부청들이 볼 때에 우리 국격을 높여주는 수준의 영부인으로서의
해외 순방을 갔을 때나 국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평가가.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예? 체코에 갔어. 우리 영부인이 대통령 찾으려고 그 뛰어오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뭐 좋게 말하면 아직도 18, 17 낭낭 18세의 뭐 사랑과 순정을 가지고 남편을 찾는지 몰라도 그건 영부인 채통이 안 맞는 일이에요. 가관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지율에 목을 거신다면 당연히 못 걸어요. 현재 정권을 잡는 사람은 언제든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지지율입니다. 때문에 소위 말하는 파퓰리즘이 나오고, 때문에 세금 걷어서 지금 바로 입에 맞는 사탕 나눠주기 바쁜 거예요. 그러나 그 사탕 속에 독이 들었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계층이 화이트 칼라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고 주부인 순간 이건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김정은 효과를 가지고 반짝 볼 때까지만 해도 주부들의 이 정권에 대한 실망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효과가 다 끝났어. 대통령이 지금 봐야 될 건 딱 하나야. 국민이야. 그리고 국민 중에서도 자식을 교육시키고 자식을 키우고 같이 살 울타리를 챙기고 학군을 챙기고 장바구니를 챙기는 우리 주부들이 원하는 것을 이 정부가 빨리 읽지 못하면은 백약이 무효요. 눈을 딴 데로 돌리지 말고 이제 진짜 국민을 좀 볼 때가 됐어요. 국민 중에서도 우리 엄마, 아줌마 들을 볼 시간이 됐어요. 그거 아니면은 모래 언덕을 굴러 내려오는 겁니다. 미끄러져 내려오는 겁니다. 불과 5, 6개월 후에. 제가 뭐 우리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이제 방황고만 하실 때예요. 이제 딴 쪽을 쳐다보고 혼자 눈에 콩깍지 씌고 김정은 쳐다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당신을 찍어준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옆집 아줌마야. 누님이고 여동생이라고. 그거 안 챙기면 끝나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흔들린다고 제가 좋아질 거 없어요. 일단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안정이 돼야 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부터 좀 챙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국주님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